9월 21일 금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도 뉴스 브리핑은 토, 일, 월, 하 연휴 나흘간은 매일 3개의 컨텐츠가 사전 녹화되어 방송이 되고요. 수요일인 26일은 평상시와 똑같이 정상 방송이 됩니다. 추석 연휴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짜증이 나거나 무료하고 힘들 때 뉴스 브리핑을 통해 위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요. 사무실에 가끔 의견을 피력하는 전화가 와서 또 여러 차례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의견들은 메일이나 이렇게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반영할 만 일은 하고요. 또 그러지 않은 부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토론을 통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뉴스 브리핑이 일일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하는 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는 중심이 잡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업무에 지장이 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아이템은 금요 칼럼으로 정권의 매춘부가 되어버린 한국 언론 참으로 창피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한 열흘 동안을 온 언론을 도배해가는 대북쇼 정말 지겹도록 해대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영상과 활자 매체가 달라들어서 현혹시키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옳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역대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 중에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옳지 않았던 일들이 많습니까? 옳았던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 모든 정권에서 옳지 않았던 일들이 훨씬 잘한 일보다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좌우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정권이 과오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권 또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반대가 지지와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열흘간을 도배를 통해서 정권의 지지율을 올려주려고 안간 힘을 쓰고 김정일 저 3대 독재 세습 정권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희귀한 한마디로 반민주주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대해 그들을 마치 미화하고 그들의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비록 조금 가난하지만은 마치 그 세상도 대한민국 못지않게 자존심을 지켜온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일부 종북 주사파의 가치관을 언론들은 그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반북 전후를 틈타서 많은 언론들이 사전에 북한에 올라가서 여러 다큐 시사 프로들을 통해서 북한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양 거리, 평양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이 과학인들이 사는 고층 아파트, 그리고 평양에 있는 물놀이 시설, 평양에 있는 수산시장, 그리고 식당, 그리고 평양 시민들의 옷차림 행태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이 그래도 아름답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박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마치 정상사회인 양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TV가 아니라 역대 북한에 대한 다큐를 찍은 영국의 영상이나 많은 북한의 영상들을 보면 저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평양만 벗어나면
특수한 사람들만 평양 도심에 살고 평양만 벗어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닌 저 꼴들을 언론들은 왜곡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묘황산에 있는 한 절에 가니 수백 년 고찰에 거기에 스님이 있고 마치 북한에 종교 자유가 있는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이 문재인 방북을 전후해서 대중들을 상대로 지금 현혹시키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 보면 이건 창녀보다도 더하다. PD나 기자들 이런 작자들이나 언론사의 간부들은 영혼이나 양심을 세탁 맡겼는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 말하던 그들이 지금 스스로 정권의 개가 되어서 한마디로 국민을 현혹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끌고 가는 대북 정책이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미칠 한국 미래에 대한 영향이 어떤가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파 3사는 거의 정권의 개가 돼버렸어요. 종편들도요. 한마디로 정권의 홍보 나팔수가 되어서 온갖 허접한 정권 아부꾼들을 패널들이라고 불러가지고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방송국 가서 제 할 말 다 했어요. 사람이요. 그 방송 출연 그거 가지고 영혼을 팔아먹습니까? 근데 그래야 또 출연하고 여기저기서 찾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언론이요. 기존에 얼마나 비겁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 재벌 총수들을 이 와중에 북한에 끌고 가는 부분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북한에 갔고 연예인들이 갔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서 둘러리밖에 안 썼고 기껏해야 북한의 부총리라는 사람 만나서 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개된 게 전부라면 재벌 총수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왜 데리고 갔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재용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인데 데려가고 자, 롯데나 KT나 포스코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좌파 매체들이라도 전부 나서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들의 여태까지의 형태에 부합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문 정권의 대북쇼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만큼의 동일한 분량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 정권이 가는 방향이 옳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문 정권의 비핵화 쇼, 사실 비핵화는 관심도 없죠.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가겠다는 이 쇼가 어느 날 전부 사기극임이 증명이 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고 영원히 없다 했을 때 그러면 정권은 차라리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냥 가자. 이렇게 지금도 속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문 정권의 대부분이요. 그리고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자기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면 비핵화가 진전될 듯 하면서 그 핑계로 군축을 빙자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고 군을 해체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 경협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재벌 총수들을 개끌듯이 끌고 와서 대북 지원을 언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들은 스스로 비핵화가 가능할 건가 불가능하다고 믿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상식 있는 언론이라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말하지 않은 채 마치
미국 따라가다가는 북한이 민족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문 정권이 비핵화는 하지만은 남북 관계가 우선 잘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며 안보를 해체하고 북한에 퍼주기 지원하는 부분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언론이 전폭적으로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핵은 미북 간의 문제지 마치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양 홍보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이 프로파간다들이 선동이 대중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 우리한테 쓰겠냐? 그래서 북핵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다라고 종북 좌파뿐 아니라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절반 좀 모자라는 이 정권의 지지자, 그것도 전 조작이라 봅니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 정권 지지자들. 그럼 미국이 괜히 저거들이 불편해서 비핵화니 어쩌니 하는 것이지 한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별 문제 없다. 나중에 북한하고 한국하고 통일되면 평화롭게 통일되면 그 핵이 우리 거 아니냐고 하는 기상천외한 헛소리들에 대해서 언론이 저 문제 제기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이비 종교와 싸울 때 언론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보도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언론은 진실 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언론의 진실이라는 것은 권력의 향배가 언론의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을 겪었어요. 지금 정권에 개가 돼 있는 언론의 PD나 유명 기자들이 저보고 정권이 기세가 등등할 때는 내가 보도 좀 하라고 주면 한참을 있다가 정권 갖다 줬는지 저한테 탄압이 오고 보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정권이 망해가거나 망한 뒤에는 줄기차게 전화와서 옛날 자료 좀 달라 하는 더러운 꼴들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거의 기자를 상대하지를 않아요. 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솔직히 언론사에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왕이지요. 정치인도 밥 먹자 하고 뭐 이해관계자도 밥 먹자 하고 그래서 기자들이나 PD나 언론사 간부들의 위세는 그냥 보통 직장인으로서 위세보다 훨씬 대단하죠. 입만 들고 다니면 밥은 공짜로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골프채만 들고 다니면 골프가 공짜로 해결될 거예요. 밤에 술자리에 여기저기 오라는데도 숱할 겁니다. 과거에는 촌지들도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사 잘난 좋은 학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론사 들어간 사람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가지고 정권의 홍보 나팔수 역할을 수행하고 이제는 개보다도 못한 개는 차라리 충직합니다. 나쁜 인간보다 개가 훨씬 나아요. 이제 언론의 역할이 정권의 창녀가 되어가고 있다. 창녀는 뭐가 창녀입니까? 돈 몇 푼에 몸을 파는 것이 창녀 아닙니까? 근데 요 근래 TV나 신문에서 해대고 있는 문재인 방북쇼에 대한 언론들의 이 치어리더 역할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창녀도 이런 창녀가 없다. 무슨 고급 창녀가 아니라 거의 저작거리에서 몇만 원에 몸을 파는 창녀들의 수준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권이 이렇게 뼈아픈 소리를 비판을 하는 쪽이 불편합니다.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거짓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죽여버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뒤를 털어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저런 것들이 요즘 늘어났다. 무슨 독자 1인 미디어라는 것들이. 그래서 보수 이런 유튜버들을 다 털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방송법으로 가짜 뉴스를 하는 부분을 털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좌우의 모든 언론들이 가짜 유튜버, 가짜 언론을 전파하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이런 매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투로 보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녀가요. 한마디로 남을 나무라는 격입니다. 자, 보수 유튜버 중에도요. 기성 언론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1인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보다는 덜 타락했고 그래도 권력의 위세 때문에 안 그러면 권력에 이 부역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존의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려고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 유튜버가 너무 잘해서 이걸 보느냐? 여러 가지로 촌스럽고 기성 언론에 비하면 행편은 없죠. 근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지하 게릴라 언론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 이유는요. 기성의 언론들이 전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과거 전두환 시절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과거 전두환 시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땡전 뉴스라고 했죠. 9시 뉴스 할 때 9시 땡 하면 전두환 각하는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0분, 15분, 20분을요. 전두환 각하는 식으로 국민 계몽 프로를 했습니다. 뉴스라는 게. 지금 한번 봅시다. 땡문 뉴스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가짜 뉴스에 포함됩니까? 공중파나 종편이나 신문에서 땡문 뉴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온 나라가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성장률이 땅에 떨어지고 소비나 투자도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IMF 같은 기구에서도 한국의 지금 올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0.3% 이상 줄어들 것 같다. 곳곳에서 한국의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기업들 중에 멀쩡한 기업이 별로 없고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600만이 훨씬 넘는 자영업자들이 그냥 거리로 나앉아가고 잘 되는 사업은 폐업 처리 사업밖에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그나마 못 구하고 있고 지방 도시들은 밤만 되면 거의 불이 꺼진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거의 똥값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어제 여의도에 잠깐 나갔는데 밤 시간에 여의도에 거리가 텅 비었어요. 주인이 살다 이런 적은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데 언론들이 정권이 왜 이런 불 꺼진 밤 일자리 없는 조기 귀가를 방치하고 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과감하게 정권을 나무라고 그리고 정권이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북한에 눈이 멀어서 경제를 팽개치고 대북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이 비만 맞춰주면 남북관계는 태평성대로 일사천리로 술술 잘 풀려나갈 거예요. 문제는 김정은의 비위를 어디까지 맞춰주느냐. 그리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국민들은 사회 현상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가를 누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언론이 이게 문제가 있다. 언론이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있는 거고 산속에 들어가서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혼자 살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배 고픈 것만 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도구는 전부 미디어라는 부분을 거쳐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작 내가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고 내 업무에 시달리지만은 그동안에 틈새로 보고 듣는 그 미디어들을 보고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어는 국민 개개인에게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들이 장난을 치면 자 모든 언론들이 열흘간 떠들어대니까 문재인 지지가 뭐 6.3%가 올라서 59점 몇 프로 60%에 육박했다 합니다. 대북쇼를 하고 나니까. 자 만약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도한 열흘쯤 했다 치면 문재인의 지지는 몇 프로가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자, 한국에는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좌파들은 보수 언론들이 썩었다고 하고 기득권 편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덕과 정의를 온 손에 쥐고 양심적인 양 하는 좌파 언론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한국의 최고 기업으로부터 비광고를 전제로 돈을 안 받습니까? 과거에 보수 정권에요. 한국 최고의 좌파 매체들이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부터 광고 필요 없다. 그냥 비광고 돈 받아라고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해보세요. 오늘 제 방송 듣고 난 다음에. 세상의 언론들이 비광고를 전제로 돈을 받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사도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일부는 광고를 받는 광고비로 하고 나머지는 광고 필요 없이 돈을 받는 비광고 전제 홍보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한국의 좌파 언론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모순적이냐 위선적이냐. 어제 인터넷 은행이 통과돼서요. 한국의 좌파 매체들 대부분이 인터넷 은행을 몇 년 동안 언산분리, 검산분리 차원에서 비판을 해왔는데 인터넷 은행이 통과했는데 문재인이 무슨 생각으로 인터넷 언론을 통과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왜 재벌 총수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깜빵에 쳐넣어놓고 있고 북한에 당연히 끌고 갈 만한 사람은 찍혀서 안 끌고 간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재판 중인데 데려가느냐.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간 사람이 과연 본인이 원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는 트럼프를 거의 썩은 놈이다, 사기꾼이다 비판하던 좌파 매체들이 이제 문 정권이 미국의 정권에다가 꼬드겨 먹을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고 생각되니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권의 노예가 되어서 저 보수 유튜버들 좀 패라니까 이거는 패면은 저항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들고 패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팰 때 당신들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가? 너들은 가짜 뉴스를 보도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는 제 양심에 걸고 단 한 번도 가짜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고 혹시 사실을 제가 착오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라도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는 즉각 정정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1인 미디어들은 전부 가짜 뉴스 제조기이냐 아주 그냥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뿐입니까? 사회 곳곳에 마치 저들이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양 곳곳이 썩고 부패했다고 파헤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파헤치는 언론 너그들은 떳떳하냐? 자, 보세요. 기자하다가 오사카 총영사 가고 그것 때문에 드루킹 난리 나버렸지 않습니까? 기자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가고 네? 기자하다가 무슨 문화재청 가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국가 중에요. 기자가 예? 한 자리 해먹기 위한 권력의 예? 아부꾼들입니까? 한마디로 정권의 권력에 빌붙어서 기자들이 정보 갖다 주고 정보 장사하고 마치 캠프의 끈앞풀처럼 보도하다가 이제 그 정파가 성공하면 한 자리씩 꿰차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입니까?
천하의 더러운 정치 끈앞풀들을 이렇게 발령을 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파 매체가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좌우가요, 가만히 보면 서로요, 언론이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공범이에요, 공범. 돈 앞에서는 서로 입을 다물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최고 재벌들 앞에서는 서로 입을 다물어요. 재벌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가도록 말은 해야죠. 그런데 좌우가 똑같은 놈들이에요. 인터넷 은행에 한마디 비판도 안 합니다. 원격으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좌파의 가치를 가진 것이 문정권에 의해서 그것이 배반될 때 그때 이들은 지금까지 비난했던 것은 덮어버리고 문정권을 찬양합니다. 입국장에 면세점 만들자 했을 때 무슨 놈의 경제 핵심과 성장이 입국장 면세점으로 이루어지냐고. 면세점이 많아서 장사가 안 되고 다 자빠졌는데 면세점 운운하냐고 비판해야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정권의 또 다른 개가 된 거죠. 자, 지난 정권 때는 보수 매체들이 창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정권이 바뀌면 이제는 좌파 매체들이 창녀 역할을 교대해요. 그러고는 정권의 위세가 든든한 때는 보수 매체라는 사람들은 비판을 아주 조심합니다.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보수 대중들은, 그리고 이 정권이 눈꼴스러운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대한 언론을 찾게 되지요. 자, 그런데 세상이 또 좋아지면 대한 언론 하던 놈들이 다 한 자리씩 끼어서 공중파니 뭐니 다 나가서 설쳐댑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전부 패거리 지어서 언론인이라는 것들이니, 앞에 있는 인류 언론인이나 뒤에 있는 삼류나 사류 언론인이나 대한 언론이나 다 한자리 해먹고 언론사 배부르고 언론사 망하지 않고 안 얻어맞고 비리 감추고, 그리고 줄 잘 되면 꽤 차서 공중파 나가서 방송 진행하거나 아니면 저 청와대 대변인이나 가거나, 그게 목표입니까? 자, 대한민국 언론요, 적당히 좀 하기 바랍니다. 지금 북봉을 해대내는 것이 도가 넘어서요. 북한의 집단체조, 문재인이 본 그 집단체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민족 자존심 운운한 문재인의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갔다 온 머리에 든 것은 똥밖에 없는 연예인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밀고 멘트를 따서 소개하는 그런 언론들의 유치한 행위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은 이 언론들이 갈 때까지 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언론인요, 자부심은요, 좋은 대학 나와서 자부심이 아니고 이름표만 좋은 언론사에 다녀서 자부심이 아니고요. 기자 만나면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잘난 사람은 좀 건방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잘난 사람이 머리를 숙이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기자라면 건방짐이 있어야 솔직히 취재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온 사방에 머리 숙이고 다니면 기자가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건방짐은 진실을 보도하는 정의로움에서 나오죠. 그 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사주를 알기를 개떡으로 합니다. 사주의 이익은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정도로 건방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방져서 함부로 권력에 빌붙지 않고 창녀 노릇이나 개 노릇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것이 언론인이고 기자고 언론사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건방짐은 엉뚱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도는 그런 건방짐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야말로 거의 아부와 찬사와 매춘부의 언어보다도 못한
말들과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언론인도 있지만은 전체 비중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진실을 왜곡하다가 문 정권의 지지율이 이제 3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또 다 나서서 돌을 던져서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해서 파리로 갈 때처럼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신하는 언론이 또 되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제가 봤을 때요, 한국 언론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 문재인에 의해서 미천을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얼마나 개고 얼마나 매춘분가를 다 까발려 버리고요. 한마디로 언론사라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파는 것 이상으로 영혼도 팔고 양심도 팔고 도덕도 팔고 우리는 철판을 깔아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온통 빨가벗고 남들이 흉을 보고 있어도 우리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우리는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썩은 자부심으로 저들만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문재인 때문에 한국의 좌파 언론의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정의도 이제 다 무너졌어요. 잘 됐다고 봅니다. 거의 다 죽여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좌우 언론들을요. 그래서 문재인이 좀 더 언론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겁을 주길 바라요. 이왕이면 왕창 문정권에 의해서 언론이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으면서 그 다 언론들이 썩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아, 우리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거는요, 기성의 언론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실 한두 개로 가리려고 나중에 알리바이용으로 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방북을 계기로 나타난 한국 언론의 미천, 이제 길거리의 작부보다도 더 못하다. 제가요, 열받아라고 더 추악한 언어로 언론한테 지금 긁어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자존심을 상실해서 작부가 되어버린 자들이 열이나 받겠습니까? 에이, 그냥 그렇게 언론사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라고 하면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시장에 가서 배추 장사를 하십시오. 국밥을 끓여서 팔거나. 왜 많이 배워서 거짓하고 삽니까?